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구 경북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만큼 지역 정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주와 인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주 발전을 위해 애정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원 대상을 터무니없이 정해서 농어촌학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거듭나는 아양문화센터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밝은 햇살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흐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양이 적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고요. 또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조특보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요즘 날이 많이 포근해졌죠. 오늘은 대구의 낮 기온이 9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포근하겠고 특히 내일과 모레는 대구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정부에 거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큰 만큼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바람이 큽니다. 지역 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서성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중앙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남북권 신공항 문제를 비롯해 주요 사업들이 미완의 과제로 뒷전으로 밀렸고 지역 간의 갈등만 심해졌습니다. 지방분권 추진기구에 대한 재논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이 명실상부하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환경을 빨리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우려감 또한 크다는 분석입니다.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만들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초기 내각에 승선한 지역 출신은 2명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쪽으로도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이렇다 할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 과제에서도 지역 공약이 언급되지 않아 지역 정책 제시 없이 정권이 출발한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주요 정책들은 정권의 집권 초기에 반영이 되지 못하면 결국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의 지자체나 또 지방의회나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문제에 상당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행들을 벗어나서 우리 지역이 지역민의 희망을 보다 많으면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지금 경북도지사가 있고 대구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중앙에게 우리랑 같이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새로운 자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우려, 산적한 지역 현안만큼이나 산적한 과제를 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경주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주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교설 기자가 역사 속 사진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경주 보문호에서 아버지와 배를 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육부촌 인근에 금송을 심고 직접 보문단지 구석구석을 둘러봅니다. 퍼스트 레이디 자격으로 불국사 경례를 감상하고 통일전을 방문한 사진도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경주 외동에서 숲 가꾸기를 지시하는 박 전 대통령. 지금도 경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심은 나무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해가지고 안개를 딱 주고 뒷차 타고 들어오는데 아들 별이 딱 붙었더라고. 그래서 아하, 대통령이구나. 그래 이제 대통령인 줄 알았죠.
박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와 함께 경주 신라문화제에 참석한 기록 사진 자료도 눈길을 끕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문단지를 개발하고 문화재를 정비해 지금의 경주를 있게 한 분이고 박 대통령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경주시가지 도면을 앉아서 본인이 그리실 정도로 관심 많았고 경주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경주와의 깊은 인연이 경주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는 정권 교체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8개 반 44명을 투입해서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해서 어제부터 특별 감찰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직기강 감찰은 대구시는 물론 구군과 공사, 공단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인허가 업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의 지원과 부당 처리,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향응, 금품 수수 등과 같은 공직사회 관행과 구조적인 비리 등이 집중적인 감찰 대상입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한 실전 진압 훈련이 열립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시 범어동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강기 작동이 멈췄을 경우 소방대원이 계단으로 진입해서 화재를 진화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대구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2개 아파트, 8개 동에 이르는데 실전 훈련에 앞서 건축학 전문가를 초청해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특강도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충족하기 불가능한 불합리한 기준이 문제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진량읍의 진성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학교에 교육복지실을 만들어 고정 배치한 복지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전담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자녀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끊겨 중단해야만 합니다.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엄마나 아빠나 늦게 오시고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학교뿐만 아니라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초등학교 3개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사업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40명 이상인 학교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초중학교의 절반이 학생 수 100명이 안 되는데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 자녀가 40명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나 지원 대상 학생 비율로 개정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자녀, 그리고 다문화 가족 등으로 확대해야 불합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작은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오히려 불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 모집을 한 뒤 10월까지 8차에 걸쳐 희망키움통장은 1,100가구, 내일키움통장은 1,200가구를 모집하는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기초수급 대상 가구나 자활 대상 가구 중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 금액만큼 정부 장려금을 덧붙여주고 수익금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대구 중구청은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인데 개별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은 주민센터나 여행바우처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단체 여행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여행객에는 15만 원, 가족 여행객에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단체 여행의 경우는 한 사람에 15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 캠퍼스 모 동아리방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400여 제곱미터 내부 공간과 책상 등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퇴근하는 길에 불이 났다는 동국대병원 소속 간호사 36살 김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양돈 산업을 살리는 해법은 사용 마리수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떨어진 산지 가격만큼 고깃집 판매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늘 텐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요즘 양돈 농가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가격이 폭락한 데다 사료값은 오르고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농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2,000여 가구였던 양돈 농가가 지난해에는 6,000 가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생산 농가도 안 되고 그 적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부도난다 하는 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막. 사육 마리수가 1,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예년보다 2배나 많은 42만 톤의 수입 삼겹살을 들여와 공급이 넘치는 상황. 해법은 사육 마리수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돼지고기 산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시중 고깃집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많이 내린다고 해도 뭐 1,000원, 2,000원이잖아요. 가격 올랐다고 바로 올릴 수 없잖아요. 소비 증가를 가로막는 복잡한 유통 단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산지가 25만 원 안팎인 돼지가 소비자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형 마트에서는 97만 원, 일반 식당에서는 240만 원으로 최고 10배나 폭등합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아직도 삼겹살이 비싸다. 이런 게 더 소비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조금 전에는 오늘 오전 7시쯤 영천시 도동 모 대형마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서 영천 관내 모든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기가 심하게 나고 있어 화재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북 예천군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평균 집값 변동률이 전월보다 0.03% 상승한 가운데 예천군은 평균의 6배가 넘는 0.19%를 기록해서 상승률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땅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 도청 이전으로 신도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제2농공단지 사업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집값 변동률은 0.1%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토지 거래량은 1,120여 제곱미터로 전월 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대구시는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킨 노거수를 적극적으로 찾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상징목이자 수호신 역할을 해왔던 보호수와 고장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인 노거수를 발굴해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127곳에서 느티나무 등 22종류 304그루의 노거수가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는데 느티나무가 105그루로 전체 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팽나무로 37그루입니다. 공연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동구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동구문화체육회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새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새롭게 거듭날 동구문화체육회관의 모습, 오늘 문화계 소식에서 소개합니다. 대구 시민들의 추억 가득한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동구문화체육회관. 다음 달 1일부터 아양아트센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구립공연장의 한계를 벗어나서 문화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많은 저희들은 기획 공연들을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립공연장으로서 우리 정민들께서 많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변 확대에도 많은 또한 노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대구의 자랑인 팔공산과 금호강에서 가져온 이름인 아양아트센터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3월. 아양아트센터는 먼저 구민들의 다양한 입맛에 맞는 자체 제작 공연을 확대하고
2011년과 2012년 2해 연속 바로크 오페라 작품을 큰 무대에 올린 노하우를 살려 올해도 바로크 오페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비롯해서 바로크 오페라 작품들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많은데 오페라는 많이 공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테면은 작지만 강한 오페라, 저희들 공연 보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좋은 감상을 하셨겠지만은 저희들이 훌륭한 성악가들과 높은 제작 역량을 저희들이 강화해서 저희들이 완성도 높은 오페라를 바로크 오페라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라는 작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초로 선보였던 무대 위 무대 블랙박스에서는 3월 중 춤을 주제로 한 공연을 4월, 7월, 11월에는 블랙박스 속의 오페라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문화예술계의 저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아양예술대학 역시 알찬 강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개관 9주년을 맞아 새 이름으로 거듭날 아양아트센터. 고품격 공연장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큽니다. 동구문화체육회관이 아양아트센터로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여러 번 이렇게 무료 공연이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좋은 공연, 좋은 문화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이나 정신적인 성숙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번 이런 계기를 해서 아주 좋은 동구인들의 문화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칭 기념 축하 콘서트 한국 가곡의 밤으로 명칭 변경 소식을 알린 뒤에 문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아양아트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자녀 교육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 상공회의소가 김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124명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44%가 자녀 교육 여건을 꼽았고 다음으로 31%가 쇼핑과 문화, 의료 등 생활 편의시설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자녀 교육 여건이 불만인 이유로는 자녀의 대도시 유학비 부담이 43%로 가장 높았고 학원시설 부족과 초, 중고 교육 여건 미흡이 각각 27.5%와 25%를 차지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지방도시보다 대도시가 나을 것이란 응답이 60.7%로 더 높았습니다. 경상북도 초등학교 돌봄 강사들이 도교육청이 열악한 고용 조건을 강요한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 비정규직본부는 한 주에 20시간씩 근무하던 돌봄 강사들에게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주 12.5시간 근무 조건을 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00여 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강사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 근로감독 요청도 함께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강사들은 정부에서조차 고용이 보장되는 회계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오히려 초단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고용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오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하겠는데요. 이 포근함 속에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양이 적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고요. 또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구름이 올라오면서 오후에는 전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9도로 하루 종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8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 북부 지역도 낮 동안 7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금요일에 비나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